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죠. 2달 뒤부터는 공직자 등에게 5만 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되는데요. 제주에서는 농특산품 생산 농가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20년째 한우를 키우는 안석찬 씨. 사료값이 올라 허덕이다 이번에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우 2kg짜리 선물 세트 가격은 보통 2, 30만 원대. 다른 농축수산물은 양을 줄여서 값을 낮출 수 있지만 한우는 대책이 없어 한숨만 나옵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제주산 한우의 경우 사실상 선물 세트 판로가 막혀 축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이라고 하면 등심 한 조각밖에 안 되는데 과연 2kg짜리 박스, 3kg 박스에 등심 한 덩어리를 넣고 과연 선물을 할 수 있을까? 수산업계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명절 효자 역할을 했던 제주산 전복의 경우 2kg 한 상자의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전복 20마리에서 8마리로 양을 줄여 5만 원 이하로 가격을 맞춘다 해도 배송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가격 폭락이 뻔하다는 겁니다. 선물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전복이 성패가 적체가 돼서 단가가 하락되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제주산 옥돔과 갈치 등 다른 선물 세트들도 이윤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5만 원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가격이 낮은 선물 상품을 개발해 1차 산업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단체들은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시키라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을 2달 앞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라산의 조릿대가 빠르게 들면서 생태계 교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립공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면서 조랑말을 동원한 조릿대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백록담이 훤히 보이는 해발 1,600고지. 푸른 초원 위에 조랑말 4마리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말들이 맛있게 뜯어먹고 있는 것은 조릿대입니다. 날마다 조릿대 20kg 정도를 왕성하게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조릿대도 잘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넓은 데서 방목하니까 건강 상태도 좋아진 것 같고 처음에 올라올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은 오는 10월 초까지 이곳에서 조릿대를 먹으며 지낼 예정입니다. 벽과의 외떡잎 식물인 조릿대는 최근 한라산 국립공원의 90%까지 확산돼 철쭉, 진달래 같은 토종식물과 희귀식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릿대가 더 확산되면 국립공원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환경부 경고까지 나오면서 30년 동안 방목이 금지됐던 조랑말이 등장한 겁니다. 조릿대 그 크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밀도수가 감소되고 그 주변에 있던 식물들이 이입이 되면서 종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조랑말 방목을 실험한 뒤 효과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풀어놓을 계획이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민간 개발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와 공유지를 맞교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실의 일원에서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로긴 제주의 사업부지에 포함된 공유지 19,000여 제곱미터와 사유지 2만 1,000 제곱미터를 교환하기 위한 공유재산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긴 제주의 대표와 임원진이 최근 중국인으로 교체돼 중국 자본의 공유지를 매각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근에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약용작물이 인기를 끌면서 제주에서도 재배 농가가 늘고 있는데요. 값비싼 약용작물이 수확을 앞두고 통째로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할 나무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말라 비틀어진 열매들만 간간히 눈에 띄는 상황. 노화 방지와 시력 개선 효과가 있어 왕의 열매로 불리는 아로니아. 1kg에 2만 원에 팔리는 약용작물인데 누군가 농장에 침입해 열매를 몽땅 훔쳐가 버린 겁니다.
이건 진짜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뭐 괴롭죠. 이건 이 유기농이지만은 이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작물이거든요. 이게 1년 농사 해놓은 게 완전히 엉망돼 버렸잖아요. 엉망이 아니고 뭐 수확이 전혀 없죠. 뭐. 이곳의 아로니아 나무는 모두 3천여 그루, 도난된 열매 가격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로니아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 없이도 손으로 쉽게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행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장 주변에 그물망을 쳐놓고 출입문에 자물쇠도 채워놓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련자들 진술 청취하고 그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하고 있는 거죠. CCTV나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수월할 텐데 없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겠죠. 경찰은 최근 열흘 사이에 열매가 사라졌다는 주인의 진술에 따라 농장 주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가 있는지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농산물 저온 창고를 지으면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54살 이모 씨와 건설업자 56살 고모 씨 등 8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서귀포시 성산읍에 농산물 저온 창고 3동을 지으면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부풀려 보조금 7억 7천만 원을 타낸 뒤 2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캠핑카나 레저 장비를 직접 끌고 피서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캠핑족들을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이 처음으로 제주에서 치러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작은 트레일러를 매단 1톤 화물차가 면허 시험장을 달립니다. 곡선과 굴절 코스는 쉽게 빠져나옵니다. 이른바 T자 코스인 방향 전환에서 애를 먹지만 실수 없이 통과합니다. 합격입니다. 제주에서 치러진 첫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 10명이 응시에 8명이 합격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를 여러 번 봤었는데 그때 여러 번 떨어져가지고 좀 상심하던 차에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갑자기 생겨서 1호로 합격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캠핑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이렇게 10m가 넘는 트레일러를 달고 시험을 봐야 해서 면허증을 따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30톤이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봐야 해 제주 지역 합격률은 13%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3톤 이하 트레일러를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이 신설됐습니다. 비견인 차량의 총 중량이 720kg을 초과하고 3,000kg 이하인 차량을 개인할 때에는 소형 개인차 면허증을 취득하면 되어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캠핑카 수는 10년 전보다 20배가량 늘어난 6,700여 대.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은 제주 등 전국 4군데에서 치러지며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한국전력이 자체 개발한 에너지 자립 시스템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에너지밸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MBC 이계상 기자입니다. 진도군 가사도는 서남해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시끄럽고 매연을 뿜어대던 디젤 발전기는 대부분 사라지고 전력 사용량의 80% 이상을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정전 등 에너지난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양식장도 새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 후에 농사용 건조기를 실제로 2대 정도, 4대 정도 추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추진된 에너지 자립 사업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북부 지역의 자그마한 도시 페넨켄 귀신, 배전 자동화 시스템이 없던 이 지역에 한전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내에서 실증된 에너지 자립섬 모델이 북아메리카 시장으로 확대 진출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이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사업에는 한전의 협력 기업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자재 개발 업체라든가 중소기업 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한 그 해외 진출 어떤 계기를 기회를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에너지 자립 사업. 전라남도도 향후 10년 동안 50개 섬을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밤사이 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나오실 땐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북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강한 자외선에도 주의하셔야겠고요. 높은 기온과 습도 탓에 불쾌감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 동안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서 작은 우산 하나 챙기는 것이 좋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북부 지역은 열흘 넘게 밤낮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27도, 낮 기온은 32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요즘 소나기 소식이 잦은 남부 지역은 비가 내리고 나면 더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장거리 차량 운행에 지장 없겠고요. 삼적 간간히 구름만 지나면서 낮 기온은 지금보다 6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장맛비가 오는 가운데 뇌전과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당분간 계속해서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병대 간부가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을 구조해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서귀포 소방서에 따르면 해병대 구여단 김창기 상사는 지난달 14일 서귀포시 동흥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다 차량에 치인 19살 권모군을 발견해 기도 확보와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한 뒤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권 군은 3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해 재활 치료 중인데 서귀포 소방서는 김 상사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 본부는 제주도와 행정시의 하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공노는 이번 인사가 조직 개편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야 이뤄져 일손을 놓는 분위기가 연출됐고 정년을 앞둔 고위 공무원을 외부 기관에 파견하는 관행과 잦은 보직 순환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마오름 일제 동굴 진지가 폐쇄된 지 3년 만에 다시 개방됩니다. 제주도는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문화재 내외부를 보수하고 전시물 등을 정비해 오는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마오름 일제 동굴 진지는 지난 2013년 7월 출입로 확보 문제와 동굴 안전 문제 등으로 잠정 폐쇄됐습니다.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주도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는 4,2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9명 늘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순이동률은 0.68%로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보합세를 보이던 제주 지역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반면 전월세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3% 상승해 지난 5월 0%로 보합세를 보인 뒤 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두 달 연속 0.02% 하락했고 월세도 0.06% 떨어졌습니다. 서귀포시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 분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과 녹지지역 내 임야와 목장 용지는 400제곱미터 이상은 두 필지까지만 분할이 허용되며 토지 재분할은 1년이 지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회사 법인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할 경우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